이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고통 중 이혼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마음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초혼에 실패하고 세상에서 쓸모없어진 사람이 된 것 같아 자존감도 떨어지고 주위의 시선도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혼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 3위라는 통계가 말해주듯 이제 이혼은 전보다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혼이 흔해졌더라도 그 과정이 어렵고 고통스러웠다면 재혼은 떠올리기도 싫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혼자 살 거라고 다짐하곤 하지만 이혼 후 찾아오는 고독과 외로움으로 인해 혼자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혼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이럴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불안감을 없애고자 아무나 만나려는 생각이 신중하게 해야 하는 배우자 선택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초혼을 실패로만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재혼을 결정하는 것은 이혼의 아픔을 추스린 후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녀의 부모 노릇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거나 그저 외모나 재력만이 뛰어난 사람을 찾기보다는 나와 공통점이 많고 얼마나 잘 맞는지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침내 이혼의 아픔을 극복하고 재혼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건강해졌다면 이런 사람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재혼 상대로 피해야 할 사람과 중년 이후 남녀가 생각하는 재혼의 목적까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화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 A.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사람을 처음 알아갈 때는 절대 화를 내는 일이 없지만 사이가 가까워지고 나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물건을 던지는 등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화를 내도 나에게는 그러지 않는다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직 그러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 화가 당신에게 향할 때는 이미 늦었을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육체적인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서로 끌림이 있다는 것이겠죠. 중년이 지나 재혼을 하게 되면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 욕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자연스레 멀리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은 교감을 나누고 대화를 자주 나누는 부부의 경우에는 육체적인 사랑을 나눌 수 없게 되더라도 안정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반해 육체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의 경우 사랑이 식어버리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외모나 육체적인 관계에만 집착하는 사람보다는 정신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셋째, 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술 한 잔 기울이는 것만큼 좋은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 문제인데요. 자연스레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는 도구로 술만한 것이 없습니다. 술이 문제가 될 것을 걱정해서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술을 적당히 즐길 줄만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빠른 길이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술 문제로 이혼과 이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술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술 마시고 이성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문제이지요. 넷째, 어떤 역할을 바라는 사람. 재혼의 경우 상대 역시 재혼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속으로 집에서 식모 노릇을 해줄 사람을 찾거나 아들, 딸의 부모 노릇을 해줄 사람을 우선적으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건이 되어야 할 것들이 목적이 되면 성공적인 재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매일 밥만 하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재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목적을 가진 상대와 재혼을 하느니 차라리 연인으로 지내는 것이 훨씬 자유롭고 좋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혼에 대해 얘기할 때 둘이서 괴로운 것보다
혼자서 외로운 게 낫다고 말합니다. 재혼을 고려할 때는 가정과 가정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인지, 내가 그 가정의 속박이 되는 것인지 구분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재혼의 목적은 사람마다 다르고 남녀가 생각하는 재혼의 목적도 다른 법인데요. 대체로 여성은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남성을 찾는다고 합니다. 중년이 되고 특히나 재혼 상대를 찾게 되면 사랑만으로는 살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재력만 보고 재혼했다가 실패하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좋다가도 싸우기만 하면 돈 얘기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여성 입장에서는 나름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 충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치사한 마음이 들어 상처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남성은 대부분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재혼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어리면 주위의 시선도 있고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남녀를 떠나 상대의 아이까지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재혼에서 자녀 문제는 시한폭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결심한 재혼이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녀가 공통으로 얘기한 재혼의 목적으로는 아플 때 병간호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서 라고 말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돌싱으로 살고 있는 남녀들이 서글플 때가 아플 때라고 합니다. 어깨가 뭉쳐도 주물러 줄 사람도 없고 파스를 붙이고 싶어도 손이 닿지 않아서 붙이지 못할 때나 몸살로 누워있을 때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에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병간호해줄 사람을 얻기 위해 재혼을 한다는 것도 조금은 웃긴 얘기인데요. 이처럼 재혼 시 고려해야 될 조건이 목적이 되어버릴 경우 재혼에 실패하고 또 다시 이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 수단으로 재혼을 선택하거나 재혼 결정을 조급하게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성공적인 재혼을 위한 방법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초혼 생활과 비교하지 말 것. 재혼 생활을 하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느낄 때 사람들은 초혼 생활과 비교하곤 합니다. 당연히 비교할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초혼 생활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떨어져 있는 화살을 굳이 들어 내 가슴팍에 꽂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재혼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초혼을 경험해봤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아쉬운 부분을 개선할 생각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재혼 전 자신의 선을 명확히 알려준다. 상대에게 내가 허용하는 범위를 알려주세요. 그저 잘 보이기 위해 내가 예민해하는 부분을 감췄다가 막상 결혼을 하고 당황하는 상대를 발견하거나 상처받는 나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면 바뀌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해야 아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상대에게 얘기하라는 것은 반대로 상대가 허용하는 선도 확인하라는 말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부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재혼의 경우,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전처나 전남편과의 연락을 나누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재혼 전, 초혼의 관계를 모두 잘라내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울 경우라면 재혼 상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트라우마나 마음의 상처가 큰 편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일이 그 사람에게는 매우 큰 상처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른 크고 작은 갈등들은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정된 사랑의 열쇠는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필요한 때에는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할 줄도 알아야 하고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얘기할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재혼을 준비하시거나 생각하고 있는
모든 돌싱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재혼의 삶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